예, 혹시 이제 총선 이후에 이번에 4+1 협의체도 보면 여당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의견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공통의 안을 만들고 함께 손잡고 이제 여러 주체가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총선 이후에 좀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되기 때문에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여러 개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3% 이상만 얻으면은 의석을 얻는 거기 때문에 3% 얻으면은 한 석을 얻지 않습니까? 10% 정도를 얻으면 15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그 1당이든 2당이 그 과반을 넘어가긴 어렵거든요. 예. 비례가 적기 때문에. 우리 당이 비례가 7석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아야 8석. 예, 많아야 8석이고 예. 보통 7석 정도 나. 종전의 선거법으로 보면 우리가 20석 가까이 그렇죠. 나오는데 20석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10석 이상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면 양보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 입법들을 지금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기조 이번에 이제 선거 때까지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는데 그 기조를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의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거기가 우리가 분석한 거로는 적어도 최하 15석은 되는 것 최하. 같아요. 잘하면 교섭단체도 가능한. 그러네요. 교섭단체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가 3%를 혹시 넘길 수도 있죠. 경우에 그럴 따라서는.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이상 최소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협력 파트너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는 이번처럼 180석이 있어야 예. 뭐 국회 안에서 국회법을 돌파할 수 할 수 있으니까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한 의석이 자유한국당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비례한국당이 돼가지고 네. 가짜 정당 위성 정당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 30석 중에서 그 대부분을 자기들이 싹쓸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되기는 어렵죠. 거기 가서 누가 그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례 후보로요. 아니 현역들이 가야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의원들 뭐 보낸다고. 그 사람들 거기를 왜 가겠어요? 갑니까? 불출마를 했는데 거길 왜 가겠어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의 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잘 있다면. 되죠. 그럼 그거는 현실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뭐 법상으로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큰 걱정 안 하시는군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은 그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선거의 달인께서 안 된다 하시니 안 된다 하시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놓입니다. 근데 본인 선거에서 7번 나가시고 7번 다 되셨는데 그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재선하실 때까지는 선거운동을 해드렸는데 같이.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조치원에 가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예. 그 지난번 12년도에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종시가 되는 바람에 예. 우리가 만든 도시인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 이제 큰 충청도 거물이 있어서 가려는 사람도 없고 당에서 요청해서 나가신 예, 거죠. 그래서 할두준이 나갔는데 가가지고 노인회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노인회관 회장님이 내 손을 이렇게 꽉 잡더니 뭐 저 사람은 이름을 고명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총리하려고 세종시를 백지화시켰는데 이 총리께서는 총리까지 한 사람이 여기를 도와주시려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80대쯤 된 분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천 읍에 있는
노인정에를 갔어요. 네. 근데 거기도 한 80대인 할아버지가 똑같대. 아무개 놈의 새끼는 자기가 총리 되려고 세종시를 백주에 시키려고 했는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이 총리는 총리까지 한 분이 말이 똑같아. 그거 민주당에서 작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0세 되신 분들이 예, 어르신들이시니까. 예.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시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진정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평시에 진정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내가 이제 그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자주 하죠. 비결이 진정성인 거네요.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예. 예. 무슨 일을 하든 진심으로.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관 할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저 어제 저녁에 이제 예. 뉴스 보고 그 생중계 국회 통과되는 걸 보고 예. 어떻게 제가 잘 다니는 사이트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투샷을 이렇게 올려놓고 공수처법이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죠. 예. 그게 지금 15년이 지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우리 이 대표님도 좀 그런 소회도 있으시죠? 그러면요 그게 참 문제가 된 게 96년 예. 총선 때 예.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 만에 됐는데 예. 어제 울컥하더라니까요. 예. 그러셨구나. 그 이제 이해찬 대표는 출마 안 하시잖아요, 다시는. 이제 안 근데 그 30년 정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놓으시는 건데요.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까 요즘 굉장히 평온하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출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예. 저녁에 들어갔더니 만세 하더라고요. 재야 활동할 때도 을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예. 정치 정치는 가볼 개념이 없었죠. 예. 아니 정치하니까 이제 을이죠. 국회의원은 자기가 갑이 될 때도 있어요. 응? 을이기도 하지만 예. 장관 불러서 호통 칠 때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부인은 갑이 되는 건 한마디도 없어. 왜 그런가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남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되니까. 아, 늘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늘 을이야. 예. 늘. 32년 을의 삶에서 해방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이렇게. 대표님이 32년 정치를 하시면서 딱 한 장면 내가 정치를 함으로써 정말 무엇인가 이루었다. 여러 장면이 있으시겠지만 첫 손 꼽는 한 장면이 있으시다면 제일 극적인 건 역시 9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하고 예.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두 개 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 두 개 다. 시작할 때는 전혀 안 되는 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 역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인상 깊은 거죠. 혹시 32년 정치 인생에서 되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뭐 이거를 못한 거는 정말 아쉽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많죠. 예. 이 남북 관계를 더 진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게 참 아쉽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대한 맞춰서 해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선거 운동에 들어가고 북이 그렇게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장기 계획에 따라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조처들을 미국이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움츠러들어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무관하게 북한하고 좀 과감한 어떤 행동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예. 참을 때까지 참고 참을 때까지 참고 도저히 이제 임계선에 왔다 하면은 또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계선에 거의 왔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이제 별로 없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남북 관계 그러니까 14 정상회담이죠. 예.
그거를 임기 말에 했잖아요. 예. 2007년에.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선언만 했지 맞은 진척을 못 시키고 끝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하고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늘 잘 소통하시죠. 지금 매주 일요일 날 예. 저하고 국무총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렇게 매주 만나세요? 매주 저녁 먹으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죠. 아 매주요. 매주. 그렇게 하고 이제 꼭 필요한 얘기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따로 가서 또 뵙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원활하시네요. 원활한 편이죠. 예. 그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 당정청의 책임자들은 정례적으로 만나시고. 예. 그럼 뭐 한간에 뭐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비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리하고 대통령은 내가 할 때처럼 월요일 날 오찬을 또 하시고 예. 아까 그 모임에는 나하고 우리 당에서는 정책의장하고 예. 원내대표가 나가고 그러고 이제 당정 간의 상임위별로 또 당정 예. 협의가 따로 있고 이게 3원 구조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걱정 없는 건데 뭐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아니 이런 얘기들은 기자분들도 알지 않나요? 알죠. 저는 처음 듣는 그러니까 얘기죠.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예. 예. 회의 자체는 내용은 이제 비공개로 하지만 예.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 알려주는 거니까. 보도가 네. 전혀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게 혹시 비밀인데 말씀하셨나 순간 아니. 좀 놀랐을 정도예요. 혹시 그러면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구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좀 여행도 좀 하고 예. 여행도 좀 하고 가능하면 좀 북한 일, 남북 관계 일 그쪽을 좀 하고 희망사항으로는 평양 대표부 그 대표 거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 옛날에 박지원 의원이 자기 그거 하고 싶다고 찜해놓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여당도 아니면서 예. 평양의 상주 대표부나 혹은 더 진도가 나가서 서로 간에 이제 상주하는 대표부가 서울하고 평양에 있게 되면 평양에서 지내고 싶으시다고요? 지난번에 그 북쪽 사람 만나고 왔는데 예.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그 노무현 재단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와, 그럼 이사장님도 그럼 같이 아, 저 그 예. 얘기 들었는데. 예. 아, 그래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이게 뭐가 좀 진행이 돼야 저도 좀 걸쳐볼 텐데 저는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북측에서 하여튼 노무현 재단하고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이제 들었는데 전에 들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뭐가 위에서 풀려야 저 같은 조문회기가 가서 뭐 그래도 뭐라도 기여를 하지. 작년에는 이제 내가 갔잖아요. 재단하고. 근데 금년은 원래 그 사람들이 오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 근데 예. 작년에 못 오는데 노무현 재단에서 좀 예. 평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이때 대표님 말씀에 작년은 재작년이에요. 우리 업로드되는 게 그렇지. 1월 달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렇게 찰떡같이 시청자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